검찰 조사도 받고 온 신용환 교수, 검찰 조사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지금 전국 특히 여론조사 이 논란 의혹이 커지고 있고 거기서 파생된 이 파장이 오세훈 시장까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을 또 한눈에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신용환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주말에 보니까 충북 지역 집회 또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오, 가서 또 발언도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네. 정말로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소위 최고 지도자 또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식자라고 하는 사람들, 네. 또 원로라고 하는 분들 아, 이런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됐을까? 네.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쫓기에 급급하고 음. 자기들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고 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가슴에서 여러 가지 끌어오르는 분노 또 근본적인 문제 제기 이런 네. 것들을 짧게 한 10분 정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장 집회 현장에 가서도 함께 하셨는데 네, 네. 정말 이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 국민들의 마음, 아까도 김현정 의원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심리적 탄핵, 네, 네. 그리고 거의 이제 윤석열 정권은 안 된다라는 생각은 다 네. 가지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제가 마이크를 잡고 했던 얘기 중에 예. 둘째 딸이 이제 수능을 봤는데 수능 보러 가는 날 네. 어디서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를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가면서 저는 물론 수능 날 쫓아가질 못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이렇게 가서 뭐 교문 앞에 가서 뭐 교문을 부여잡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막 있잖아요. 근데 가면서 둘째가 아빠 나는 그 내 방 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 정말 싫은데 라는 말을 하고 가는데 정말 피눈물이 나죠. 솟더라고요. 그러면 뭐 압수수색 여부를 다 떠나서 왜 고3 수험생조차도 그런 단어들을 떠올려야 하는 대한민국이 됐는가? 우리가 지금 군사 독재 정권도 아니고 민주화된 지도 벌써 뭐 40년이 넘었다 막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하는 세상이길래 도대체 젊은 수험생, 어린 수험생까지도 그런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태행적인 대한민국 네. 역사의 진보를 믿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호소를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에 지금 이 상황, 우리 네네. 교수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서 네네. 이런 발언할 거라고는 상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 여기까지는 상상을 못했고 예.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 잘못될 아. 것 같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탄핵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떠났지만 네. 사실은 제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갈 거다 이런 거는 도저히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죠. 네.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네네. 우리 교수님이 근데 지난주에 검찰 조사도 받으셨잖아요. 네네. 네. 네. 한 몇 시간 정도 받으셨죠? 4시간 50분 정도 4시간 받았습니다. 50분, 네.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뭐 식사 안 하고 스트레이트로 받은 거니까 꽤 긴 시간이죠. 네. 뭐 물론 저보다 훨씬 더 길게 받는 분들이 고생하는 분들이 네. 계시지만.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거죠? 네네. 뭘 물어보던가요? 뭐 어떻게 답변을 좀 하셨어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재밌는 예. 말씀드리면 보통은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수도 없는 뉴스들이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지금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음. 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오죠. 뭔가요? 그 생각들은 뭐 예. 제가 주목을 안 받아서 아마 잘 안 아. 하셨을 건데 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검찰청 나올 때 정말 예. 십수명의 기자분들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 서운해하지 마시라. 어. 저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 저도 전략과 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예.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 거니까 지금 전화 주신 기자님보다 훨씬 오래된 인연 기자님께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내용을, 제가 사실은 얘기를? 검찰청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 뒤로 입을 완전히 닫았죠.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진술한 것도 있고 뭔가 네. 제가 제시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참고이라는 네. 건 뭡니까?
진실을 규명하는데 참고인이죠. 저는 그렇죠. 피의자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하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 방어적 측면도 분명히 더 강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까지의 검찰이 보여온 모습들이 뭐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네. 있지만 저는 이 건에서만큼은 그 부분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현재 신분으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실 규명에 가까이 가는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는 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주저리 제가 떠드는 것보다 제가 정확하게 진술한 것 제시한 것들을 가지고 네. 그 방향성을 지켜보고 만약에 전혀 황당한 산으로 간다 예. 했을 때 제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언론이든 방송이든 하는 게 훨씬 더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일단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선의 검사들 뭐 노력- 위에서 어떻게 이게 네, 네, 좁혀지고 뭐가 예. 잘려나갈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자. 요렇게 일단 그래요? 누가 이제 순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 지켜본다.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주력해서 물어보는 건 역시나 예.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 창원이 전체적으로 그쪽 수사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이죠. 여론조사 결국 보고서에 보고서. 대한 부분이죠. 당연히 그 내용 그렇습니다. 물었다. 네네. 근데 지금 전략 전술적으로 네네.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는 네네. 일단은 침묵을 하겠다. 뭐 굳이 따져보면 예. 저는 한 개인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뭐 상대가 비난을 하기 위해서 뭐 민주당의 앞잡이가 뭐 어떻게 뭐 여러 얘기를 매치 하지만 진정 공격하고 뭐 있죠. 그것은 뭐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고 네. 그런데 이게 상대가 예를 들어 저를 고소한 어떤 뭐 의원이나 또는 네. 어떤 뭐 개개인과 싸운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하나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 지도자, 최고 권력과야 본의 아니게 맞서게 된 거잖아요. 네. 두렵죠. 그리고 굉장히 저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주로 방어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하. 그런데 너무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또 너무 많은 녹취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민주당 측이든 또는 다른 언론에 의해서든 뉴스가 뉴스를 덮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네. 그런 측면들도 많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산으로 가면 오빠는 누구야 뭐 이런 이제 이 변죽을 울리는 것만 주로 생각이 나는 예. 이런 경우를 제가 막고 싶다. 본질에 충실하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보겠지만 아니요, 조사 물어보셔도 내용은 조사 내용 괜찮습니다. 안 물어볼 네네. 볼 텐데 그래도 딱 가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구나. 제가 열심히 느낀 하고 있구나. 느낌을 그대로 어떤 말씀드리면 느낌이 드셨습니까? 일선 수사 검사시잖아요. 네. 저를 직접 그렇겠죠. 검사께서 예, 이제 예. 하시는데 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뭐 초임 검사나 이런 분도 아니고 중견 검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실무단일 거 아니에요. 그 한 10명 정도의 그 태스크포스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본다면 실무단에서는 다 조사한다. 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일단은 다 해놓고 네. 그게 뭐가 잘못됐든지 뭐 위에 가서 어디가 깎여나가고 어느 방향으로 틀어지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일단 실무단에서는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다 조사한다.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질문도 준비했고 예. 굉장히 다양한 각도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쪽 방향, 예. 용산 방향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 실무단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한다. 용산까지 저 어떻게 보면 겨눈 다. 그런 그러니까 조사하고 어디를 있다. 특정하게 겨눴다. 어. 뭐 심지어 이제 언론에서는 뭐 네. 이준석 대표를 겨눈다. 뭐 이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특정한 누구를 겨눈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어. 일단 정확하게 세세하게 다 체크는 한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가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위로 가면서 어떻게 이제 변질이 그렇죠. 되거나 방향성이 틀어질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그걸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냐면 저는 분명히 제가 진술한 게 있고 네. 제가 제시한 게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네. 정확하게. 아하. 그쪽으로 그런데 향할 수 있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로만 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사실은 다 자료를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출됐을까는 상상에 맡기고요. 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요? 네네. 놀라던가요 진짜? 검사들. 놀랬다는 반증이 있어요. 그래요? 아, 그거 궁금한데요, 그게? 제가 이제 놀랐다. 이렇게 꼼꼼하게 예. 정리가 돼 있는가? 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워낙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니까 예. 일찍 이제 대기업 사장이 돼서 뭐
일을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정리가 안 되면 잘 일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하랴 뭐 전략조정회의 가랴 뭐 저녁에 회의 들어갈 TV 토론 뭐 각종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막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제가 그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본 이제 수사단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까지? 놀라는 눈치였죠. 예. 자, 그러면은 충분히 얘기하고 네.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복잡할 게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용산, 그러니까 이 대통령 캠프에서 명태균 이 여론조사 네네. 그 데이터 그 자료 보고서를 활용했고 정말 네네.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 다 제출하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위에 올라가면서 용산까지 수사의 칼끝이 갈 수가 있었지. 어디를 특정하게 겨눴다도 아니지만 안 겨눴다도 아니더라 이거죠. 일단 종합적으로 다 체크는 한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갈지는 네, 또안 갈지는 지켜봐야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이제. 없죠. 네. 밑단에서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그런데 일단은 검찰 수사가 뭐 꼼꼼하게 네, 네. 좀 세심하게 되고 있다라는 네, 네, 네. 그 느낌을 받으셨어요.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걸 그냥 덮고 간다? 네, 네. 이게 나중에 특검이 이제 들어서면 언젠가 들어설 거 생각하는데 네. 그럼 검찰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덮을 그렇죠. 수는 없는 세상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덮으면 어디선가 예, 튀어나오죠. 예. 지금 명태균 씨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불신으로 갖고 있는 것과 현실은 또 다른 거죠. 불신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터져 나온다. 제가 농담 한번 드려볼까요? 네.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라는 거 지금 막 황금폰. 찾는다고 난리들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왜 찾는다고 그럼 그래요. 검찰 입장에서는 왜 찾는데 가장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농담이라고 제가 전제를 왜 드렸습니다. 찾을까요? 왜 찾을까요?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장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와 있다는 류로 말을 해죠. 그런 식으로 맞아요. 경남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네, 성관위원장도 뭐 자기들이 마치 뭐 인선까지 다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요. 이제 여러 가지 증거 뭐 대통령과의 통화 이게 어떻게 보면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부차적일 수도 있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요. 만약에 명태균 씨랑 검사장하고 통화한 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언론에서 이 얘기 지적 안 했죠. 그렇죠. 조직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예. 가장 그들이 두려워할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장이 명태균 씨한테 굽신거리는 듯한 통화가 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네요. 그럼 그 지경이 되면 과연 수사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갈까? 그럼 그걸 감춘다, 덮는다. 복사본은 없겠어요? USB로?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생각에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예를 들어 강희영 씨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진술을 하고 자료가 있는데 함부로 덮는다. 네.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다 쏠려 있는데 아하. 함부로 덮는다. 어딘가에는 터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어딘가에는 있을 거다. 어떻게든 터진다.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 덮어서 간다라는 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다. 네. 어쨌든 뭐 시점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국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와지만 핵심은 결국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비공표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고서로 네네. 보고가 되고 캠프에서 어느 정도 네네. 다 공유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조작된 데이터가 어떻게 쓰였느냐 대선 경선 과정 또 본선 과정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어떻게 쓰였느냐 이게 뭐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네, 하루하루 갈수록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고 네. 또 본질이 흐려지기도 하고 또 전선이 확대되기도 하고 뭐 어떤 부분은 더 이제 전선을 확대해서 더 파야 되는 면도 있고 네. 이게 매일매일 나오면서 저도 놀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시장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쪽으로만 물줄기가 돌아가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요. 본질적인 게 어디 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검찰청 들어갈 때는 딱 한 가지 팩트를 얘기를 하고 갔는데 네. 자 제가 11월 1일 날 증인 선서를 하고 국감장에서 증언을 할 때 네. 사실은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벌금형이 없는 위증을 하면 바로 징역형 아니면 무죄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하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심하게 뭐 겁박을 하잖아요. 뭐 막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움찔하죠. 쫄죠. 아니 이재명 네. 대표님 방송에서 한 말씀 한 거 가지고 이제 막 징역형 나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말 잘못할 수도 네. 있고 굉장히 긴장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죠. 3월 9일 날 회의가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내가 일정을 담당해서 아는데 회의가 없었는데 있었다고요? 네, 입증 가능합니다. 의원님 저랑 회의 많이 하셨죠? 라는 장면이 있죠. 예. 제가 그것을 과연 말로만 했겠습니까? 그날 정확하게 제가 직접 확인한 걸로 2번의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네. 수기 자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다운받은 건 이미 알려져 있듯이 오후 2시 31분입니다. 네. 3시 이게 처음 밝히는 거죠. 3시 네. 26분에 예. 상황실장 주재하에 긴급회의 소집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분들이 다 메시지 삭제했죠. 다 폭파됐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참 이게 뭐가 일이 되려고 그러는지 방어가 되려고 그러는지 뭐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네. 이분들의 그 위선과 거짓 이 부분에 대한 방어가 되려는지 뭐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게 저한테 캡처가 돼 있더라 이거죠. 그 캡처까지 하셨어요? 그게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아. 됐나 보죠.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손바닥이 너무 작다. 하늘은 넓고 예. 분명히 3시 26분에 누구 주제 제목에 긴급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긴급이 걸렸을까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쭉 잘 나가다가 평온하게 가다가 갑자기 예. 뒤에 가서 비상이 걸립니다. 여론조사 명태균 씨 거 요약 보고서 한쪽짜리 그것도 네. 이미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기만 보려고 요약 보고서를 썼을 리가 없죠 전문가가. 그럼요. 과연 그럼 검찰은 그걸 믿을까? 그런 말을 믿을까? 등등등. 그러면 왜 비상 걸렸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네. 그 뒤에 제가 누군가에게 누가 이제 저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저 빨리 지금 긴급회의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왜 비상이 지금 긴급회의가 왜 열렸다라고 제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붙어 있어요. 이분들이 수도 없이 초접전을 벌일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해도 듣지 않다가 뒤에 와서 당일날 그것도 오후 4시쯤 돼서 야 초비상이 걸려서 이러이러한 난리를 친다라는 내용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말로만 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그런 이유가 당시에 대선 때 비상에 걸렸던 그 상황들, 정황들, 그 사실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 있으니 야 이거는 뭐 빼박인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제가 처음부터 오마이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말이나 네. 어떤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저도 사람인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게 높은 분이든 예. 평 직원이든 그런 피해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일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집단화된 이 권력 정권 그리고 네. 그 정점에 최고에 있는 분들 그게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간에 제발 정직해지시라. 그 말씀만 드릴 뿐이지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없어요. 그렇게 화살이 특정인을 가르쳐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이 명태균 보고서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뭐 윤석열 캠프는 명태균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른바 뭐 친윤. 그러니까 그 당시 네. 핵심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네. 그건 다 말이잖아요. 네. 말을 해봤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제가 지금 시간을 밝혔잖아요. 시각을 밝혔죠. 3시 26분입니다. 정확하게. 야 이렇게 특정이 되고 있는데 네네. 아 이렇게까지 자료가 드러나 있고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다 이제 다 제출하고 다 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다. 야 이거 교수님이 꼼꼼한 이 기록 이걸로 뭐, 진짜 이제 판이 이제 뒤집히고 뭐 이걸 일부러 뭐 할 그런 수가 건 없는 거죠. 아니지만 일에 네. 있어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요. 예. 그분들이 말하듯이 정말 뭐 무슨 정치 공작의 앞잡이다 뭐 그럼 제가 뭐 영입됐을 때 인재 영입 영광스럽죠. 인재 영입 됐을 때 갖다 다 그냥 퍼다 주죠.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걸 하겠습니까? 야,